안녕하십니까? AI 미래기획수석 하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참석하십니다. 본 브리핑에서는 오늘 보고회의 취지와 발표될 정책의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와 이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대도약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인재 이탈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연구개발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 35조 3천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모여들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정책 추진에 대해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겠습니다.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여 우수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연 20여 명, 5년간 100여 명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활동 지원금, 교통 편의 등을 포함한 연구비 외의 여러 가지 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AI, 융합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지역과학영재고 과기특성화대 연계 패스트트랙, 과기원의 AX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AI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매력적인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전문 연구 인력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촉진 등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여 진로 고민을 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원 및 전문 연구직 신설 확대, 출연연 신진 연구자 연 600여 명 내외 채용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재직 연구자들을 위해 기초 연구를 확대하고 기업과 대학 간 실질적인 겸직 활성화, 정년 후 활동 지원 강화, 기업 연구자 육성 기금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연구비 관리 체계를 관리기관 중심의 규제 관점으로부터 연구자 자율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행정, 장비 관리 업무를 대학이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30년 만에 출연연 PBS를 폐지하여 본연의 연구에 몰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국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구자들이 고난이도, 고가치 연구에 도전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실패의 자산화, 즉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성과의 가치를 다양하게 판단하고 우수한 평가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평가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지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투자관리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자산인 연구 데이터를 수집, 관리,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더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술 주도 성장이 지역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 자율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 대학 연구 역량을 과기원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보고회에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회, 과학기술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전략은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대도약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과기원 수시 지원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책을 계기로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가속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번이 끝이 아닌 2차, 3차의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 국가 과학자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그 아까 인원을 말씀 주셨는데 몇 명 어떻게 뽑는다고요? 네, 현재 계획으로는 매년 20명, 그러면 5년간 하면 100여 명이 선발되겠죠. 그리고 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은 저희가 고시 제도처럼 뭐 시험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연구 성과 얼마만큼 의미 있는 그리고 과학 기술 관점에서 혹은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인 영향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었는가 이런 내용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부생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석박사 이상의 연구원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좀 더 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이 국가과학자 같은 경우는 좀 연구 경험과 경력 그리고 성과가 있는 상대적으로 시니어 과학자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세계를 떨쳐 올릴 데미스 아사비스 이 정도급이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젊은 과학도를 꿈꾸는 친구들의 롤 모델 혹은 정말 나는 저런 분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어떤 롤 모델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인도스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심사는 심사위원회나 이런 걸 따로 꾸리는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타임즈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온 게 우리나라 과학 인재들이 대학까지는 졸업해도 다 외국으로 떠나고 그리고 또 AI 인재 유치도 안 되고 그리고 많은 한국의 공대생들이 아마 주변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미국의 H1B나 NIB 같은 걸로 다 떠나는 추세가 너무 심한데
여기 대통령실 AI실에서는 어떻게 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 오늘 발표한 이런 자료 내용들이 되게 좋아하는 보이는데 학부까지는 저희 이런 인재들을 잡는다고 해도 학부가 끝나고 국내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유인이 충분히 될지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오늘의 발표가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국내에 있는 많은 연구자, 과학자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국내보다는 해외를 선호하는데 가장 큰 건 알려져 있다시피 처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규모 차이가 있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단시간 내에 극복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연구 개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 환경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가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충분히 사회에서 존중받는 어떤 직업으로서의 과학자가 인식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저희는 이 계획을 출발을 할 때 태스크포스 팀을 띄우면서 이 문제들로부터 출발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넣은 대책 중에 하나가 기업과 대학 간의 실질적인 겸직을 이렇게 강화하겠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서부터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처우의 차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행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하는 연구나 학교에서 하는 연구나 크게 다르지는 않고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실제 산업이나 회사에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난제를 연구 주제로 삼아서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처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연구자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과도한 행정 소요입니다. 소위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풀칠하는 데 시간 보내기라거나 굉장히 경직된 연구비 활용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대책에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굉장히 좀 많은 좀 이렇게 불편한 제도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또 제가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병역 특례제도 같은 경우 지금 많은 분들이 전문 연구 요원 대신에 그냥 병역을 해결하고 해외로 나가 있거나 유학 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유학 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병역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있죠. 전문 연구 요원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하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략기술 특별 트랙 이런 것들을 추가로 신설을 해서 물론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해외에 있는 뛰어난 연구자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적어도 병역을 해야 하는 그 기간 동안 한국의 연구 환경에서 연구를 해보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내가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창업 지원 생태계도 마찬가지여서 프랑스 미스트랄 같은 경우 메타 혹은 나름 빅테크에서 최고의 연구 개발을 하던 분들이 프랑스로 돌아와서 정부가 전폭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유니콘이 되었죠. 이런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챙겨볼 예정입니다. 인재를 확보하고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결국 강한 의지를 꾸준히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번은 시작일 뿐이다. 2차, 3차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정책 제도에 녹여서 과학자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존중받고 그래서 내 아이가 꼭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이제 과학자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고 또 아이들도 나는 꼭 과학자가 될 거야. 초등학생 때까지는 저도 과학자 뭐 이랬었는데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과학자 엔지니어가 될 거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